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가 트라우마로 되지 않도록 하라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가 무조건 트라우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는 트라우마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인생 사건입니다. 실제 외도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보면 외도 피해자가 외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는 외도로 인한 충격과 상처 때문에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도 직면 후 치료하지 않기에 발생하죠. 외도 직면 후 트라우마가 부부를 지배하면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에 어떤 외도 피해자는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알게 된 외도 내용을 재경험하는, 즉 한낮의 악몽이라는 플래시백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이나 무력감, 우울과 분노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가 트라우마로 되지 않게 치료와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부메랑을 맞는 부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와 아픔은 한순간 지나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에 제가 존 알렌 박사의 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가 쓴 Coping with Trauma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미국 사례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낙천적인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무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꿈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녀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그녀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그녀에게 잘해주던 삼촌이 술을 마시고 그녀 방에 들어와서 그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협박했죠.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이 사건 후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감정노동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녀의 일상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각종 품행장애 행동을 하죠. 부모는 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딸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간은 흘러 성인이 된 그녀는 이성관계를 복잡하게 하였으며 혹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도 일정 수준까지 거리감을 좁히다가 헤어지는 것을 반복했죠. 그 이유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날이면 갑자기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남편과 거리두기를 하죠. 남편은 이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아내가 술 냄새만 맡으면 예민해지는 모습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혼 위기 앞에 선 부부는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죠. 청소년기 술 냄새를 맡으며 당했던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이 결혼 후 건전한 부부관계 안에서도 술 냄새와 이어질 경우 악몽 같았던 시간이 반추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삼촌이 아니라 배우자를 삼촌과 동일시하며 저항했던 것인데요. 외상 기억이 시간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것은 외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외도를 경험한 자녀들은 결혼 후 외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이에 부모 외도가 있을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현재 배우자와 생활하며 발견하면 과민하거나 예민해지면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죠. 또는 첫 번째 외도와 직면했던 외도 피해자의 경우 첫 번째 외도 당시 외도 행위자의 행동과 태도를 반추하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면 외도에 대한 재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모르는 외도 행위자는 앞 사례의 남편처럼 외도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외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며 외도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죠. 그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외도 트라우마로 인한 플래시백에 대해 이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외도 트라우마를 키우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 이상적이지만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치료와 치유입니다. 정신승리나 희망 고문으로 외도 문제를 다가갈 경우 외도 사건은 트라우마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와 치유를 통해 이미 벌어진 외도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추가적 외도 그리고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이를 위해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 치료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고 외도 극복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죠. 외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도의 생리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알아야 하고 관계 회복과 외도 극복을 위한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외도 안 할 수 있다고만 외치는 것은 자신의 열망과 욕망의 표현일 뿐 효과적인 방법의 활용과 일관성 있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열망과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과 직면하면 당신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외도 트라우마의 지배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부관계는 악화되고 이혼이나 새로운 외도와 직면할 수 있죠. 외도가 무조건 트라우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평소 자존감, 회복 탄력성, 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존감이 낮고 회복 탄력성이 약하며 효능감이 떨어지는 삶을 영위한 분들이 외도와 직면하거나 아동기, 청소년기 등 성장기에 결핍이 있었으며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분들 중 외도와 직면할 경우 외도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리적 그리고 심리적 증상은 치료보다 예방이 경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예방보다 앞서 행해야 하는 것은 치료와 치유입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외도 트라우마가 생길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외도 트라우마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이런 점을 인지하고 이해하신다면 외도 직면 후 상처와 아픔 치료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가 트라우마로 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